안녕하세요. 아기 화장품 리뷰해주는 채널 뷰티베이비, 저는 아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제품은 아기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바로 에멜리 로션이랑 에멜리 크림입니다. 이 두 제품은 아토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각자 하나씩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요거 로션 하나만 바를지 크림만 바를지 아니면 같이 바를지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같이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이 제품들이 어떻게 평이 나 있냐면 흡수력, 수분력, 보습력, 발림성, 성분이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끈적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수분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겨울에 사용했을 때는 좀 건조하고 백탁 현상이 좀 있고 다른 아기 화장품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에멜리 로션과 크림은 일단 수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화장품이 아니고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습 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만 사용을 했을 때 건조하다고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이 화장품 발랐는데 촉촉하고 괜찮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수분력이 좋은 편인데 이 보습 크림을 바르다 보니까 그 유지력이 아마 좀 오래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발라볼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120ml고요. 200ml짜리도 있고 300ml도 있어요. 일단 이 120ml가 가장 작은 양인데 이것만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 있고요. 뚜껑을 따면 이렇게 하얀색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막 흘러내리는 제형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슥슥 발려요. 정말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흡수력이거든요. 사실 이게 많이 바르면 이렇게 약간 살짝 하얗게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뚝뚝뚝뚝 두드려주면은 그게 그대로 쑥 흡수가 돼요. 생각보다 흡수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펴 바르는 손이 많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진짜 끈적임이 없어요. 아기 화장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향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무향에 가깝거든요. 아주 약간 그냥 크림향 같은 냄새 있잖아요. 그러한 향이 나요. 꽃향 같은 그런 향은 아니고요. 좀 여러 가지 식물이 섞여 있는 그런 향? 굉장히 은은해요. 이제 그럼 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 크림도 그 로션처럼 용량에 따라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뚜껑을 열려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느라고 좀 쓰긴 했는데 이제 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막 흘러내리거나 막 떨어지지 않아요. 막 덩어리처럼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런 제형이 아니에요. 로션은 아까 발랐을 때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눌렀을 때 살짝 이렇게 탱탱한 느낌이 있어요. 탱탱한 느낌? 그리고 크림을 한번 퍼봤고요. 얘는 살짝 로션보다 약간 더 크림 같은 느낌이죠. 약간 좀 더 쫀쫀한 느낌이에요. 얘도 근데 로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굉장히 잘 발려요. 슥슥 잘 발려요. 얘도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그리고 얘도 조금 백탁 현상이 있어요, 로션처럼. 근데 똑같이 흡수력은 굉장하네요. 지금 제가 이쪽 손에는 로션을 이제 이렇게 발랐었고 여기는 크림이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덜 끈적이는 게 로션이에요. 크림은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요. 아예 끈적임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고 이 크림은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 이 정도면은 훌륭해요. 거의 끈적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테스트를 해봤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샤워를 하고 나서 바로 로션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기 위해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로션을 발라봤는데 바르기 전에 일단 테스트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바르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테스트를 한 번 더 했고 그로부터 1시간 더 뒤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샤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분 측정을 했을 때 51이라고 나온 곳은 로션을 바르고 나서 바로 69가 됐고요. 1시간 뒤에는 56, 2시간 뒤에는 4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는 바르기 전에는 56이었고 바르고 난 직후에는 73, 1시간 뒤에는 56, 2시간 뒤에는 50 이렇게 떨어졌고요.
로션과 크림 둘 다 바를 곳은 화장품 바르기 전에는 55, 바르고 난 직후에는 72, 1시간 후에는 54, 그리고 2시간 뒤에는 46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똑같은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 그 기준점에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로션과 크림을 둘 다 발랐을 직후에는 이게 보습 크림이지만 그래도 그 화장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력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분력이 많이 올라가요. 한 60에서 70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수분이 좀 과다하다라고 이제 데이터에 나오거든요. 로션 하나 바르는 것보단 크림 하나 바르는 게 조금 더 그 유지력이 높은 것 같고요. 로션 대 로션과 크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로션과 크림 쪽이 더 괜찮았어요. 근데 크림 대 로션 크림이다. 이거는 수치를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크림을 바를지 로션 크림 둘 다 바를지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굳이 두 개 다 사시는 것보다는 크림 하나만 사시는 게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시로 덧발라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로션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크림은 그래도 로션보다는 살짝 꾸덕꾸덕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로션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로션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마냥 가볍게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슥싹슥싹 한 몇 시간 후에 또 슥싹슥싹 발라주고 이렇게 하실 거라면 로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조한 아기들은 이거만 발랐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건조할 것 같아요. 제 수분 테스트기에 나오는 그 수분 측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50에서 60 그 정도는 촉촉하다. 근데 40에서 50은 이제 좀 건조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이하는 정말 완전 건조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1시간, 2시간까지는 괜찮은데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처음보다는 수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분 베이스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로션이나 크림 또는 로션과 크림 같이 발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대신 로션이랑 크림 바르기 전에 그 수분 세럼을 제가 한번 발라줬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표로 보여드릴게요. 로션을 바르고 난 직후에는 68 나왔고요. 1시간 뒤에는 59, 2시간 뒤에는 놀라지 마세요. 57이었어요. 그리고 크림 바르고 난 직후에는 71이 나왔는데 1시간 후에는 5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55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1시간과 2시간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네요. 마지막으로는 로션과 크림을 발랐을 때인데요. 로션과 크림을 바른 직후에는 75가 나왔고요. 1시간 뒤에는 63, 그 또 1시간 뒤에는 58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했을 때는 로션과 크림을 발랐을 때의 수치가 가장 높기는 했어요. 하지만 세 화장품 다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놀라운데요. 아토팜에서 이 두 화장품이 정말 보습으로는 괜찮다라고 밀고 있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말 그 보습력이 괜찮은가 봐요. 이 두 화장품의 뒤에 있는 글씨를 확인해 보면 48시간 보습 지속력 테스트 완료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48시간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면 이거는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아?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는 뭐냐면 제가 지금 1시간, 2시간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 48시간 했던 그 수치가 아예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보다는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듣고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수분력이 떨어지지?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화장품들만 발랐을 때는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게 보이긴 했지만 수분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나서의 수치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멜리라는 글씨가 그 기술 이름이거든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피부 장벽 구조가 이 에멜리 피부 장벽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화장품을 바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이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토라는 의미가 민감한 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토팜의 에멜리 기술이 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좀 잡아주고 밸런스가 무너진 것도 좀 잡아준다고 합니다. 에밀리 기술이 흡수됨으로써 그렇게 좀 더 건강하게 피부를 회복시켜준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장품을 바르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분력이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수분 베이스 한 번 더 깔아주시고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로션 제품을 여러 번 더 발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이제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식물성 오일로 되어 있거든요. 포도씨, 잇꽃씨, 녹차씨, 호호바씨, 해바라기씨 이렇게 5가지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영양분도 주고 보습력도 좋게 해주고 흡수력도 좋아지고 진정시켜주고 보호도 해준다고 해요. 아기 화장품이 다 모두 그래야 되긴 하지만 전성분에 대한 것도 저희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 로션과 크림 둘 다 전성분이 1에서 2등급이에요. 전성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로션과 크림 둘 다 들어가 있는 정성분의 가지수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게 함량이 좀 더 높고 적으냐 그것 차이가 좀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성분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보습을 높이려고 하는 그 성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식물성 오일 5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120ml이고요. 얘는 65ml입니다. 아토팜은 아토팜 공식 그 판매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20ml는 지금 16,800원이고요. 요 크림은 65ml도 16,800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용량이 제일 작은 거고 이거보다 좀 더 큰 용량들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300ml짜리가 35,000원, 크림 160ml가 있는데 요 35,000원 이렇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0ml짜리도 있기는 한데 아토팜 공식 홈페이지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뭐 소셜커머스라든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으실 수는 있어요. 사실 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쿠폰이나 뭐 아니면 조그마한 뭐 행사 같은 데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긴 한데 가격이 완전 막 차이 나지는 않아서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로션과 크림에 대한 리뷰가 끝났는데요.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렸는데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테스트를 하길 원한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나가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 가지고 나올 건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게요. 안녕!